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지금쯤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겠네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썼는지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1억 정도 찍어줬는데 왜 이렇게 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 가격이 너무 안 오르잖아요. 그쵸? 이러다가 비트코인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사이클도 그렇고 저저번 사이클도 그렇고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줘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독주한 뒤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매서 여유를 좀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이와 같은 자산 운용사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 붉은 방패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와 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또 2013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리플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과 초기 투자자 리스트업을 봤을 때 이들과 뿌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최근에 스위프트의 그 컨퍼런스죠. 15수 행사가 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더라고요. 또 그들끼리 연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1%도 없는 사립은행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 여기 나오는 시티라든지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런 메이저 금권 세력들이 모두 다 연준을 이루고 있고 그 뒷배에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자산 운용사의 돈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리플과 SEC의 법적 소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5일 어느 정도의 브리핑 마감일로서 타임라인을 맞춰놨지만 그 전에 어느 시점에 또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 FIT 21 법안 모든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그 친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법적 소송이 좀 모두 다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SEC의 수장 게리 갠슬러를 자르겠다. 실현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또 토레스 판사가 나와서 리플과 SEC의 항소를 완전히 또 기각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들끼리 꾸준하게 자리 바꿈을 해왔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세력의 우두머리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월드뱅크,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오는 논문이라거나 공식적인 문서를 봤을 때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면서 블록체인이 탑재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주입하려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 분산 원장 기술,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 금융의 망이 송두리째 바뀌는 시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 한창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3시까지 선거가 진행이 되고요. 언제쯤 집계가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좀 윤곽이 잡혀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KBS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장시간 걸릴 때는 13일 정도 대략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번에 하도 박빙이라는 말이 많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만 좀 열어주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전 세계 엘리트 그룹의 비밀 회의가 있었죠. 그 빌더버그 회의.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멤버로는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 그리고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죠. 헨리키 신저라든지 조지 스로스, 그의 명언을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자라고 말씀드렸죠.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가치의 인터넷, 금융의 룰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벤 버냉키, 미 연준의 전 의장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가 않죠. 마이크로스트래지처럼 그들의 자본금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를 필두로 한 빌 샘 멜린드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를 필두로 한 록펠러 재단 역시 모잘루프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2030년까지의 금융 포용성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있었죠. 전세계 유대계 자본뿐만 아니라 엘리트 그룹의 비밀 회의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리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빌더버그의 회의의 확장판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역시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민간회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1월 달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1971년 1월 달에 이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 세계 경제 포럼을 창설했는데 그 또한 유대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올해 1월 18일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 연사로도 리플의 CEO 그리고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이 등장하면서 연사로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년 1월 달에 또 열리게 되는 세계 경제 포럼에 또 한 번의 행사가 있을 때 역시나 리플의 C레벨들이 참석하는지 우리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왜 과거부터 세계 경제 포럼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함께 공식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이어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나아가서 스테판 토마스죠. 이 전 리플의 CTO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인터레저 재단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들의 연결고리가 새로운 금융의 표준이 될 것 정답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한 번 더 나가서 최근에 열렸던 인사이트 리포트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디지털 자산의 규제라는 하나의 공식 문서가 좀 나왔거든요. 거기서 세 가지의 재단과 회사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네요.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그 뒷배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 막강한 유대계 자본이 들어있는 서클이 있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 역시나 뿌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의 이름까지 좀 명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아직까지 소송, 리또속을 만들고 교차 항소까지 하고 있지만 그 뒷단에서는 ETF를 준비하고 있고요. 머지않은 시점 항소 이슈를 완전히 마무리시키면서 XRP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확실하게 좀 가져오면서 디지털 시대 그들이 서막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1 쉐어즈뿐만이 아니죠.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까지 XRP ETF S-1 제출까지 했다. 신청을 완료했기에 기관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올해 9월 달에 그레이스케일에서 XRP 단독 트러스트를 재상장시켰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3년 만에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리플을 다시 편입시켰다라는 거 너무나 의미 있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모든 트러스트 중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줬다. 즉 그 기득권 세력들, 기관의 관심이 XRP 쪽으로 포커싱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 NAV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 그 GDLC를 현물 ETF 전환 신청을 완료했죠. 이제 240일 안쪽으로 SEC의 공식적인 승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내년 6월 안쪽 상반기 안쪽으로는 리플이라든지 솔라나에 대한 ETF가 좀 확실하게 승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기반의 시장 조사 업체죠. 이 펀드 스트레스의 설립자인 톰 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되든 상관없이 승자에 상관없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지금까지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을 봤을 때 10월, 11월, 12월 모두 다 좋은 상승률로 마감했다라는 거. 그 사이에 알트 시즌 또한 충분히 불어올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본 기반의 SBI 그룹이 나오고 있네요. 리플과 6대4 지분으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고 그 뒷배를 봤을 때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와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죠. 이제 SBI에서도 자산 토큰화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 현재 BIS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구독자님과 좀 단독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일본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리플에 굉장히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메이저 은행의 계좌를 개설했을 때 70개 정도, 80개 정도의 XRP를 나눠줬다라고 하네요. 정말 그 SBI 그룹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리플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 모든 일본 은행이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는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독자 선생님께서 리플 빅뱅의 책을 일본판으로도 좀 내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리플 빅뱅의 출판사 측에서는 일어와 한국어 번역자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조만간 리플 빅뱅이라는 책이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일본어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제 파키스탄과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도 CBDC 암호화폐 법정통화 도입을 제한하면서 슬슬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2025년 11월이 된다면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전 세계에 공존하는 시점 서막이 열린다라는 거, 반드시 리플을 투자할 때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정도는 쭉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만 XRP를 좀 같이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들 펀드가 나오면서 온도 파이낸스로 618만의 USDC를 입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토큰화된 펀드, 그 자산의 토큰화 대열에 조금 더 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끼리 또 협력하는 관계가 나타내지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온도 파이낸스 역시 뒷배를 보게 되면 블랙록의 자금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요. 블랙록의 비들 펀드의 관계도를 보더라도 시큐리타이즈를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RWA 자산의 토큰화 시장을 모색하고 있고요. 커스터디안을 이 BNI 멜론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이 BNI 멜론 역시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 모두 다 들어있으면서 최근에는 SAB 1-to-1 회계 지침까지 면제를 단독적으로 받으면서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죠. 실제 과거 2017년서부터 뱅가드 포럼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 뱅가드의 자금이 BNI 멜론으로 들어와서 리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유치됐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RWA 그리고 STO 시장,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시장에 있어서 이더리움과 XRP 모두 다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글렌 허친스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A16치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대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도 말씀드렸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이 페어쉐이크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금에 2,300만 달러 추가적으로 또 기부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리플과 서클과 코인베이스 모두 이 페어쉐이크에 크게 자금을 배팅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돈 넣고 돈 먹기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지난주를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2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올해 누적 유입액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슬슬 많은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더 큰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글로벌 포모의 시기, 크립토 버블의 시기를 그들이 한번 연출을 시킬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 CEO가 나오면서 자체 블록체인 출시가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테더가 조사 들어갔다 이런 좀 퍼드가 돌았었고요. 테더 블록체인이 출시될 거라는 루머가 또 돌았다라는 말에 테더 CEO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퍼드가 들게 될지, 내년 어느 시점 경기 침체 이슈와 함께 어쩌면 테더의 붕괴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 바이낸스의 earn staking 상품에서 USDC와 USDT에 대한 이자율이 2배나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부분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테더는 어느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죠? 알고랜드, 셀로, 코스모스, 이더리움, 이오스,
솔라나, 테조스, 톤, 트론 굉장히 많은 메이저 블록체인 위에 테더를 연결시켜 놓으면서 USDT를 발행하고 있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더가 붕괴된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위험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과거에 FTX 파산이라든지 마운트 곡스의 해킹, 테라 루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년에 리세션이 한번 도래하게 된다면 하락 재료로 테더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시티은행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그 유대계 자본의 금융 마피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 이 Foreign Exchange라고 불리는 FX 수합 개념 증명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슬슬 국경 간 결제, 블록체인이 탑재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죠. 무역결제망이라든지 은행 내부망, 그 레포 시장을 담당하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또한 굉장히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재단과 R3에서 결제 메커니즘을 선택한 리플 역시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줄 시기, 저는 내년은 XRP가 주인공이 되는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지금 XRP를 구매하는 것은 1800년대의 맨하튼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 누가 들으면 조금 너무 오바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정보화 시대,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있죠.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으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가치의 시대, 가치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기득권 세력들이 선택한 블록체인은 XRP 레저, 그 안에 금융에서 연결되는 리플 네트워크고요.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코인은 XRP가 대장격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